이제 오늘은 그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이벤트에 대해서 좀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 1880억 이 횡령 사건인데요. 일단 이제 이번 사건의 그 좀 개요를 보면 이제 회사 내부의 재무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행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계속해서 이제 횡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을 이제 주식 투자로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의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데 더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거래소 직권으로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제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 겨절을 때려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장 폐지가 되고 정리 매매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처분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된 회사가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그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횡령 배임액이 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 심사 사유라는 거는 이 회사를 거래소에 계속 유지시켜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횡령 배임 공시가 나오면 이제 15일 이내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월 24일까지 이 상장 실질 심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거래가 되고요. 이걸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즉시 거래가 제기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실질 심사 대상이라고 하면 또다시 20일에서 35일 내에 실질 심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업 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내리는 결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이미지 자료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거래를 다시 재개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거나, 두 번째는 상장 폐지 이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리 매매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개선 기간이라는 걸 이제 부여를 해주는데, 보통은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1년 뒤에 이제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좀 받아서 다시금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는 이제 주식 거래는 정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처분을 좀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현재 컨센은 이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건 확정적인데, 왜냐하면 이제 횡령 금액이 무려 1,8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이걸 없었던 일처럼 다시 거래 재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의 과정에서 판단을 할 건데, 먼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보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1,800억 원이라는 돈이 횡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존속하는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을 놓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횡령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좀 객관적인 정보들을 좀 보면, 일단 이제 이거는 매출액인데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라색이 이제 영업 이익률인데, 특히 이제 작년에 2021년도를 보면 거의 뭐 17%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한 자릿수에서 거의 뭐 배가 넘는 수치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옆으로 보면 이제 수익 성장 지표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출액 증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차트만 보면은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이제 Y축의 하단의 수치가 이제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매년 매출이 최소 이 10% 이상씩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무려 30%나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보더라도 2017년도에만 좀 한번 크게 내려왔을 뿐이지 작년도 거의 37%나 늘어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안정성이라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거의 뭐 870%였는데 이제 2년도 안 돼서 30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부채 비율이 낮은 건 아닌데,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비율이 낮은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선수금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주주가 아니라면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본인들이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 미리 선수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자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제작한 상품을 이제 구매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계상으로 이제 부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먼저 받긴 했지만 나중에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부채로 잡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걸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잡히진 않지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만 보면서 이 회사 빚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횡령한 돈을 다 회수 못한다는 가정은 사실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그 돈을 횡령한 직원이 1,800억을 사용한 그 용처를 보면 한 1,400억 정도를 이제 주식을 사서 슈퍼 개미 행세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 100억 정도를 이제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남아있는 돈은 대부분 이제 증권 계좌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자금을 다시금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집권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하고요. 뭐 정말 최악의 경우 이 1,800억 원을 다 회수를 못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트에서 보실 수 있는 사업 보고서인데, 여기 자본이 한 2,600억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횡령 금액인 1,800억을 모두 차감을 해도 자본 총계는 플러스 800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이제 800억 자본 총계를 대비했을 때 이 회사의 자본금을 보면 한 71억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는 1,800억을 다 회수를 못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돈이 자본 총계로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단순 계산을 통해서 이제 횡령 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를 하더라도 자본 잠식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엄청난 금액의 횡령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그러니까는 이 회사를 상장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아마도 개선 기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패를 판정받아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돼서 정리매매로 이어진다는 것은 극히 거의 없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 개선 기간이 부여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최대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금액을 빨리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지금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왜 회수를 못하는지도 이제 분명하게 명시해서 이제 회계장부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또 이 기간에는 주식 매매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의 주주들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이 기회비용 때문에 약간 답답하긴 할 텐데, 아무튼 향후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통한 어떤 직권, 그러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는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되면서 상폐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 의견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그러니까 적정은 이제 기준에 맞게 잘 처리가 됐다는 거고, 이제 한정은 그 전반적으로 뭐 잘 처리가 됐지만 일부 항목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적정은 그 회계 기준을 위반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 거절은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애매해서 이제 결론을 못 내릴 때 부여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뭐 대규모 자금 횡령 이슈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의견 거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회수를 했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회계상으로는 뭐 적정이나 이제 한정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하면 회사가 금전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에서도 제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여담으로 이제 이번에 그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사람이 동진 세미캠 주식을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공시, 이분과 관련해서 나온 공시를 보면 이름이랑 이제 나이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46살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신분이 다 드러나는 일을 왜 했나 사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많은 주식 중에서 이제 왜 세미캠을 샀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걸 한 번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독 범행이 아니고 이제 공범이 있을 거라고 해서 뭐 공범도 같이 이제 찾아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수사 결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